셀에다 자료 입력하시고 뭐 너비, 높이 이런 거 다 배우셨으니까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서 하나만 작성해 볼게요. 발주서 보이시죠? 자, 요거를 지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아래 한글에서 작성하시는 그 문서인데요. 엑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더 멋지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보니까 한글도 있고 한자도 있고 아래쪽에 뭐 전화 표시 같은 특수 문자도 보여주시고요. 그쵸? 박스 라인 그렸죠? 거기다 색깔도 집어넣죠.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들어있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시는데 필요한 기법들, 별거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맨 처음에 뭐부터 한번 들어가고 싶냐면 문자 입력하실 수 있으셔야 되죠. 문자라는 것은 특별한 건 없고 한자나 특수 문자요. 한자는 그냥 입력하신 다음에 블럭 잡으셔서 한자키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입력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복 그러면은 한글을 일단 쓰시고요. 이 상황에서 한자키, 왜 스페이스바 왼쪽에 보시면 한자키 있으시죠? 눌렀어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화면 하단에 뭐 이 복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보여지실 겁니다. 1번이 맞죠? 그래서 1번을 딱 집으시면은 복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올해 6월 달에 이거 외쳐보지 않으신 분 안 계시죠? 오피스 코리아 거기에 나오는 요 필승 이거 있으시죠? 이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얘 두 개를 이렇게 블럭 잡으셔가지고 한자키를 눌러 놓으시면은 요 필승에 해당되는 한자들 보여주십니다. 필승 그래서 변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 글자 가지고 제가 한번 할게요. 자, 이 블럭을 쫙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시면은 중소기업밖에 안 나오네요. 그럼 일단 중소기업 맞죠? 변환. 그 다음에 진흥 그리고 공단 맞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완전히 뭐 아래 한글에서 한자 변환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블럭을 잡아서 한자키를 누르면 되더라. 자, 이번에는 특수문자. 특수문자는 전화기, 뭐 저리 가세요라는 손가락 표시, 원문자 그런 거 있으시죠? 그래서 이 특수문자를 입력하실 때는 조금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쉬우신 방법이 뭐냐면 한글 자음. 자음이라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거 있거든요. 요 각각의 자음을 누르신 다음에 쓰신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시면은 그 자음에 해당되는 특수문자들이 엑셀에서는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그 특수문자가 어느 자음에 있는지를 알아놓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미음이라는 자음에 들어있고요. 원문자,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A번 이런 것들은 이응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같은 것들은 디귿에 들어있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뭔 소린고 하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화기, 일반적인 문자죠. 미음에 들어있거든요. 그럼 미음을 딱 입력을 해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한자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 아래쪽에 요 미음에 해당되는 특수문자들 보여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시면서 그 중에서 전화기니까 어디쯤 있을까? 이거네 하고 딱 클릭하시면 전화기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동그라미 역시 미음 눌러 놓으시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화면 하단에 보여지시죠? 그 중에서 동그라미 중에서 뭐 요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나누기 같은 경우는 산술 연산자니까 디귿 눌러 놓으시고 한자 그래서 8번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원문자 한 번만 해볼게요. 원문자 원 그러니까 이응이거든요. 그래서 이응을 눌러 놓으시고 한자 예를 들어서 A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것이 엑셀에서의 특수문자 입력. 그러면은 벌써 머리가 갑갑하시죠. 아니 내가 원하는 특수문자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할 수 없어요. 암기하시는 수밖에요. 그러니까 별건 없으시고요.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은 미음. 그 다음에 동글뱅이 같은 경우는 이응에 들어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를 입력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말 이거는요. 무슨 요술방망이를 뚝딱 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엄청나게 빠르게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엑셀에는 있어요. 이거 한번 이용하셔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 깜짝할 사이 글자 좀 한번 입력해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동 채우기 기능인데 문자, 숫자, 날짜, 식 전부 다 가능하거든요.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빠르게 글자를 입력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만
뭐 문자하고 숫자 같이 있는 거 여러 가지 것들 다 보여주시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복사라고 말씀드렸죠. 뭔가를 쓰신 다음에 쫙 복사하시면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복사하시면 안 돼요. 자, 복사를 어디서 할 것인가 그것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시려면 반드시 여기서 하셔야 돼요. 요 셀에다가 자료 입력하셨거든요. 이거를 복사하고 싶으셔요. 그러면은 셀을 집어 넣으시고 바로 여기요. 요 조그맣고 네모난 사각형 있으시죠? 요 부분에서만 가능하십니다. 여기다가 마우스를 가져가신 다음에 원하는 만큼 쫙 드래그를 하시면 카피가 되어지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요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문자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하고 쓰셨어요. 그죠? 얘를 갖다가 쭉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럼 집어넣으시고 어디요? 여기요. 여기요. 그죠? 조그맣고 네모난데 마우스 가져가시면 이렇게 포인터 바뀌죠? 이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되죠? 다시요. 오른쪽으로요. 자, 여기다 마우스 놓으시고 옆으로 쭉 드래그. 카피가 되어지시죠? 금방 글자가 들어갑니다. 갑자, 을축 뭐 이런 거 있으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을 썼어요. 갑. 자, 요 갑에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여기서 쫙 뺐더니 기가 막히죠? 갑을, 병정, 무기. 이거 컴퓨터 귀신 같으시죠? 쫙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에서 시작을 했다. 여기다 마우스를 놓으시고 쫙 들어가시면은 병정무 이런 식으로요. 차례대로 글자들이 뽑아져 나옵니다. 월요일 이런 거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월 하고 딱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마우스 놓으시고 요 부분에서 밑으로 쫙 드래그를 하셨더니 내가 어떻게 월화수목금토일 쓰는 걸 알았는지 쫙 그대로 카피가 되어주십니다. 웃기죠? 금요일에서 시작하고 싶다. 옆으로 쫙 드래그. 그러면은 금토일월화 이런 식으로 되어지십니다.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글자를 입력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2월 같은 거 있으시죠? 자, 여기다 그냥 쓸게요. 1월. 이 경우에는 앞에 숫자하고 뒤에 문자하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으시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 마우스를 놓으시고 쫙 드래그를 하셨더니 앞쪽에는 숫자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가 되어지죠? 그리고 뒤쪽에는 글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하고 숫자가 같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숫자만 증가가 되어진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사분기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일사분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숫자하고 문자죠. 얘를 갖다가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앞쪽에는 숫자는 일씩 증가하지만 뒤쪽에는 4분기라는 말은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싹 지워놓고 숫자를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 썼어요. 자, 얘를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증가가 되어지겠죠? 쫙. 그대로 카피인데요. 실망스러우시죠? 이때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 중에서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다 마우스 놓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황에서 찍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어지시죠. 다시요. 2에다가 마우스 놓으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찍 들어가시면은 증가가 되어지십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숫자만 있을 때는 증가가 안 되어지니까 컨트롤 키를 한번 슬쩍 눌러볼까나 하시면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 그죠? 그 다음에는 20, 30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컨트롤 키 누르시고 쫙 드래그를 하셨더니 하나씩밖에 증가가 안 되어지죠. 속상해하지 마시고 10 다음에는 20이 나왔으면 좋겠다. 즉 10씩 증가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써 놓으시는 거예요. 10, 20. 그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두 개를 한꺼번에 블럭 잡으신 상황에서 여기서 쫙 들어가시면은 증가가 되어집니다. 아셨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숫자 하나만. 100. 그 다음은 105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블럭 잡으시고 쫙 드래그 되어주시죠. 그래서 지금 뭔가 자료를 빠르게 입력하시는 방법, 요거 드래그 하시는 거 있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하셨는데 나중에
요거는 계속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날짜 자료가 있습니다. 날짜 자료를 입력을 하실 때 알아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연, 월, 일 사이에다가 슬러시나 하이픈 입력하셔야 돼요. 이거 입력 안 하시면 날짜를 인식 못 하거든요.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죠? 하고 제가 여쭤보면 잘 모르시죠? 그럴 때는 컨트롤 키하고 세미콜론, 요 똥똥 하고 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이거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 날짜는 반드시 슬러시나 하이픈이요. 하이픈 12월 하이픈 12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된다는 소리죠. 엔터. 샵이네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요. 2001년 예를 들어서 1월 1일인데 이렇게 하이픈을 입력하는 것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 슬러시를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픈이나 슬러시를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 날짜로 표시가 되어지더라.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 알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세미콜론만 딱 누르면 오늘 날짜 나와요. 오늘은 12월 30일.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날짜 연습 또 한번 해볼게요. 이 날짜를 입력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날짜를 표시하실 수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표시를 할 것인가? 95년 3월 3일. 마취가 몇 월 며칠이죠? 마취가 영어인데 우리는 그 숫자로 3월 달인가요? 갑자기 혼동이 되어졌는데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95년 하이픈 3월 하이픈 3 이렇게요. 예. 그럼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시죠? 근데 옆쪽에 보시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지네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질까? 일단 집어 넣으시고 메뉴 중에서 아까도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해보셨는데 서식에서 셀 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표시 형식이 있으시죠? 이 중에서 날짜 이렇게 찝으시면 돼요. 그래서 날짜를 찝으시면은 다양한 여러 가지 형식들이 보여지시죠?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신 거를 찝으면 된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요거로 표기하고 싶다. 확인. 그러면은 95년 3월 3일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도요. 96년 8월 5일이죠. 96 예를 들어서 하이픈 8 하이픈 5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놓으시고 자, 찝으신 다음에 다시 서식 셀 그 다음에 날짜 부분 있으시죠? 날짜 부분에서 두 자리 요런 거 요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보면은 되더라. 그쵸? 자,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거죠. 서식에서 셀 서식 들어오셔서 바로 이 표시 형식의 날짜, 형식 다양한 것들 굉장히 많이 쓰시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시는 것만 찝으시면 되더라. 이것이 바로 날짜를 표현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요.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왜 이런 표시 보셨죠? 요 샵 표시 있으시죠? 이거 에라라고 생각하시기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거 에라 아니에요. 너비가 너무 작아서 내용이 안 보여 그 소리거든요. 그럼 너비만 넓혀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표시 나오면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너비를 좁혀볼게요. 이렇게요. 어떠세요? 전부 다 샵샵샵샵 난리 났죠? 얘만 제대로 보여지죠? 얘는 표현하기에 적당한 너비라는 소리예요. 근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너무 좁아서 표현을 못한대요. 그럼 너비만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위로 올라오셔서 여기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자, 얘네들은 보여지는데 역시 두 개가 남았죠. 다시 적당하게 조절하시면은 다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샵이라는 것은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너비가 작아서 자료가 안 보여진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발주서를 작성을 하고 싶으셨는데 그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문자, 날짜, 그 다음에 에러 표시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셨습니다.